안녕하세요. 최인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현재의 어르신들께서 받는 연금이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정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최저 생계비의 반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농지연금을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 자료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금 수급자 수 및 연금 수급률입니다. 연금 수급률 중심으로만 보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으로 90% 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금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들께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 금액을 보면 정말로 뭐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나 되는 수급률을 보이는데 그 수급 금액 자체가 21년도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월 6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90%의 사람들은 거의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중간값은 거의 6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 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개인 기준으로 적정한 생활비는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생활비에 비해서 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후 대비는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것처럼 가장 늙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부부 기준으로 연금 수급 및 수급률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수급률이 더 높습니다. 97%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들은 지금 그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소득이 될 수 있는 곳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기준의 월 평균 수급 금액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1인 기준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였고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비율 역시도 지금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는 비중이 한 44%, 그 중심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의 모든 노인들의 대부분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내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입률은 97%인데 그러나 수급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통계를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 정도이고 최저 생활비가 한 19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가 177만 원,
최소 생활비가 124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개인 기준으로는 연금을 통틀어서 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부부 기준으로는 100만 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반에 해당하지 않는 반으로도 부족한 그런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 국민연금의 고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농지연금을 들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농지연금으로 개인 기준으로 월 600, 300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일반 서민 직장인들이 그분들에게는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지는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과장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지나 이런 토지들은 또는 부동산들은 급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이런 투자에 끼어들기 때문인데 급등이 있는 반면에 급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는 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만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한 순간 가격에 대한 리스크 또는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값으로 사고 싶은데 반값 농지가 현재 시장에서 많이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 반값으로 나온 그 농지가 굉장히 많고요. 특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반값으로 나와 있는 농지가 꽤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농업인이라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런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수요 때문에 반값까지 이게 떨어지는 농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토지는 비싸기 때문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싼 토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필지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면은 자기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감정가로 토지대출 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의 감정가의 70에서 80%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값으로 50%로 농지를 매입한다면 나머지 그 차이인 20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에 이자를 내는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농지를 문제없이 보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10년, 20년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그 농지의 가격이 복리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그 비싼 감정가는 10년 후에 더 비싼 굉장히 큰 가격으로 변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0세가 되면은 농지연금으로 던지면 되는데,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 가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세 이전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농지를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용 토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맹지 역시도 농지연금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맹지는 그 몇 번의 유찰을 거쳐서 싸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도시지역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지를 매입을 하다 보면은 농지연금용으로 가장 좋은 토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의 농지연금을 받는데 가능하면 전후 후박형으로 받으면서 일시금을 받으면서 금액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 연금을 해지하고 또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농지연금용 토지는 현재의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농지연금의 어떤 제도라든가 토지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물건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이 영상의 물건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매입을 해간다면 분명 월 600만 원을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진 가장 큰 노하우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그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은 물건을 통해서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면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해치하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합니다. 수도권이나 충북의 북부 지역, 충남의 북부 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 지역들이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고 인구가 좀 더 유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의 여지는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지가 반값으로 나와 있는데 법원의 감정가가 4억 7천인데 지금 50%까지 떨어져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건은 매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농업인만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가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8,800 정도는 대출을 하고 완전 초기에는 4,700만 원의 자기 비용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의 70%가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 2천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3억 2천에서 낙찰받은 금액 2억 3천 정도를 빼면은 1억 700 정도가 나한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억 700을 대출을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출액의 4%의 이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가 1,300 정도가 1년에 들긴 하지만 추가 대출을 통해서 25년을 아무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는 지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시기에 따른 감정가의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거의 무한대로 자기 자본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핵심은 반값으로 매입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반값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자기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이고 10년 후에 가격은 1.8배 증가하고 20년 가격은 7.1배가 됩니다. 이게 연 4%의 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의 가격 상승분인데 연 4% 정도로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4%의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년 후에는 3억 7천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자는 1.2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높다. 그래서 보유하는데 자기 자본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농지연금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